여기서 보시게 되면 반자성, 상자성, 강자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하게 한 번만 이거 들으면 대충 안다. 왜냐면 통합과학 때 한 번 배웠었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정리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강자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자성, 그 다음에 반자성.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주의할 게 자기라는 말과 자성이라는 말의 뜻은 같지 않습니다. 비슷할지언정 같진 않아. 자기는 N극, S극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석을 우리는 자기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자성은 자기력을 어느 상황에 따라서 띠는 물질을 우리는 자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석은 아니야. 순간 아무렇지 않다가 자기력의 성질을 어느 순간에 띠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 봐주면 되고, 자,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석이 주위에 없으면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핵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전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무작위로. 그러니까 어느 쏠려 있진 않아. 그런데 이 상자성은 이렇게 있으면 원자핵이 있으면 전자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여기에 들러붙어 있어요. 약간 색깔펜을 좀 나눠볼게. 이 전자가 주위에 있긴 해. 주위에. 근데 이 상자성인 물질은 전자가 원자핵 쪽에 좀 많이 들러붙어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이 반자성도 이 전자가 어떻게 있냐면 원자핵에 있으면 이 전자가 이 주위에 거의 이렇게 들러붙어 있긴 해요. 요 정도. 그런데 이건 별로 티가 안 나. 그러다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자석이 주위에 왔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굉장히 방향성을 갖게 돼요. 그런데 얘네들은 상자성은 원자핵이 있으면 전자가 방향성을 띠긴 띠는데 많이 움직이진 못해. 왜냐? 얘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생각보다 약해. 그러니까 원자핵이 당겨도 전자가 어쩔하고 가버린 거야. 근데 얘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긴 한데 원자핵의 전자를 붙잡고 있는 힘이 세서 전자가 많이 움직이진 못해. 약간의 이런 차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원자핵이 있으면 위에 그림하고 아래 그림 구별해야 돼. 전자가 반대쪽을 향해요. 반대쪽을. 쓸게. 얘가 NS가 있으면 같은 방향을 띠고 있다면 얘는 반대 방향을 띠고 있어요. 참고로 요 정도만 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물투 내용인데다가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미안한데 이런 거 낼 시간 없어. 나온다라면 한 문제 정도 나온다면 얘니 요딴 거 정도는 내지 깊이 있게 절대 안 내요. 그 다음에 조금 말하기 좀 그런데 물리라는 과목이 역학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파동 에너지 크게 세 개로 되어 있거든. 근데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이 전공이 뭐게? 전기를 전공을 했을까? 파동을 전공했을까? 역학을 전공했을까? 대부분 역학을 전공해요. 물리학과 그러면 역학 쪽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자기 전공이어야지만 여기 선생님이 될 수 있어. 근데 학원은 안 그래. 학원은 이런 말은 뭐야지만 수학 선생님 중에서 수학과 나온 사람은 몇 프로 안 돼요.
그냥 이과, 서울연고대 서성한, 그래서 이과 뭐 이렇게 하면 수학 다 할 수 있거든. 근데 과학은 전공인 선생님들이 많아. 그렇게 따지면 나는 물화생을 다 하니까 그냥 수업하자.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학교에서 시험 낼 때 역학 파트는 조금 왜? 자기가 전공했다 보니까 게다가 전기는 우리가 전기라는 파트가 있는데 전기는 약간 기술 파트야. 그래서 전기를 배우면 기술공학이라든 전자공학 이쪽으로 좀 많이 빠지거든.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냐면 전기 파트를 의외로 학교 내신에서는 모의고사는 달라. 모의고사나 수능은 다르지만 학교에서는 전기 파트를 그렇게 디테일하고 깊이 안 내요. 자기가 전공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고 좀 있어주면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상대를 알아야 내가 학교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아야 되고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면 좀 더 좋아. 그다음에 이제 자석을 제거했어. 이제 여기가 더 중요해. 여기가 자석을 제거했어요. 그랬는데 어쩌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얘가 원자핵이 있고 이 전자가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강한 자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이 상태를 유지를 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상쇄된다 할 때 상자야. 이렇게 띄었다가 자석을 제거하게 되면 얘가 상쇄가 돼서 어떻게? 요거 화살 표시로 갈게. 원래로 돌아갑니다. 자성이 없어져. 여기서 자성을 띱니다. 얘도 자성을 띄어요. 얘도 자성을 띄어요. 그런데 얘는 강하게 자성을 띠고 약하게 자성을 띠고 약하게 자성을 띠는데 반대쪽으로 향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상태를 자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거고 자성을 잃는 거고 얘도 이렇게 있으면 얘도 이렇게 화살 표시를 요걸로 갈게. 얘도 원래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해볼게. 어떻게? 얘를 이렇게 묶고 얘를 따로 가. 자석이 있었을 때 같은 방향이고 반대 방향이고 그 다음에 자석을 제거했었을 때 얘를 동그라미 그러면 세 개를 다 구별할 수 있죠. 다 돼. 이거 없어져. 있는데 없어져. 근데 반대야. 이렇게 잡으면 되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고 그것을 교재에서 모니터 보세요. 반자성일 때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자성을 띄고 있지 않다는 뜻이야. 그러다가 띄었는데 반대쪽을 띄었다가 원래로 돌아갔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걸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상자성하고 반자성을 보게 되면 화살 표시가 중구난방이고 있는데 여기 화살표랑 여기 화살표의 사이즈가 다른 거야. 얘는 자잔하게 있는 거고 얘는 굵직굵직하게 자잔하게 있고 굵직하게 있는 거지. 그러다 자석이 왔어. 자석을 걸어주면 방향성을 확 띄고 있어요. 근데 애매하게 띄고 있는 거고 확 띄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강하다 약하다고 한 거지. 그랬을 때 자석을 제거했어.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지고 라는 뜻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요건 몇 번만 두세 번만 한두 번만 문제 풀어보면 뭔 말인지 아니까 고민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만 잡아주면 되고 넘어가셔서 뭐 이거 가지고 균일한 자기장의 자기와 NS 뭐 이런 걸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뭐 그냥 듣기만 해. 그렇구나라고 봐주시면 되어져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 번만 살짝 더 공부할 필요는 없어. 요거 한 번만 해주면 되니까.